이 가용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용성이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1년 동안 우리가 이 서비스가 유지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1년 동안 이 전원이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다운타임이라고 하고 있고요. 업타임은 전원이 계속 살아있는 시간. 그래서 업타임 플러스 다운타임이라고 하게 되면 뭐 1년이면 365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뭐 시간이 될 거고, 그래서 전체 1년 중에 업타임, 그러니까 가용된 시간이 몇 %인지, 그럼 뭐 99. 몇 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TTR, 뭐 MTBF 이러한 설계 보존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뭐 MTTR이라고 하면 Mean Time to Repair,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거죠. 뭐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거는 UPS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장비에 다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Mean Time to Repair라고 하게 되면 이 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MTBF는 Mean Time Between Failure, 즉 이 장비가 첫 번째 고장과 그리고 두 번째 고장 간에 발생되는 이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신 기본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뭐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정보는 없지만 2년, 3년 하게 되면 전체 필드에서 이 장비는 MTBF라는 정보가 한 몇 퍼센트 또는 몇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있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 전체 시간분의 서비스가 가능 업타임을 나눴다고 하면, 지금은 MTBF 빼기 MTTR을 하게 되면 앞에 거랑 똑같은 공식이 돼요. 전체 시간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하냐고 하면, 결국에는 이 파워, 이제 그러니까 전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MTBF, 즉 이 평균적으로 고장되는 시간을 늘리고 고장이 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요 MTTR은 낮춘다. 즉 장치가 고장이 나면 수리되는 시간을 낮추고, 그리고 MTBF, 이 장비가 자주 고장 나지 않게 설계를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했던 가용성을 높이는 거고, 이 가용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의 중단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즉슨 단순히 이제 가용성을 높이고 우리가 안정적인 신뢰성을 공급을 한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지표로 장비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비를 선정하고 제안할 때 UPS 또는 뭐 다른 장치들의 그 신뢰성도 있지만 이 장비의 MTTR과 MTBF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스템별로 가용성이 체크가 될 거고, 우리가 실제 뭐 IT나 뭐 이러한 전산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용성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설비는 얼마만큼의 가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업타임에서 선정하는 뭐 이 데이터 센터는 뭐 티어 1이니 2니 3니 4니라는 것도 결국은 이 가용성에서 다 모든 것들이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던 가용성이 99.99%면 그 1년에 이제 다운타임이 되는 게 이제 거의 52분 정도 되는 겁니다. 52분이면 1시간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요게 99.99%면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티어 한 3 정도 됩니다. 티어 3 정도.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티어 3급의 데이터 센터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티어 2와 결국에는 티어 3를 타겟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N+1이나 2N 구조를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뭐 티어 2와 3 정도의 사이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많은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1년 중에 1시간 정도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되게 높은 가용성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용성을 얘기할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뭐 19인지 29인지 39인지, 그리고 9이 몇 개인지, 뭐 69이면 99.9999%. 그래서 요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설계하시는 분들끼리는 요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뭐 가용성과 그리고 실제 티어 등급,
그리고 가용성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티어 4가 뭐냐면 완전 이중화가 돼 가지고 어떠한 시스템이 고장이 나더라도 절대 전원이 중단되지 않는 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만큼 이제 비용은 더 대부분 늘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비용 대비 우리가 서비스 안정도를 항상 이 저울질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게 사실 요 사이더라고요. 2.5 정도에. 그래서 각각의 설계하시는 분의 좀 역할과 성향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발전기는 나는 완전 뭐 N+1 또는 2N으로 구성하고 싶어. 대신 UPS는 조금 더 좀 널널하게 할게. 그러면서 이제 다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투자하고 이건 낮추고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요 정도의 설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티어 2와 3.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중화를. 아예 한전 소스로 이중화를 하느냐, 아니면 스위치 기어를 나누냐, 또 뭐 ATS, STS를 또 쓰냐, UPS를 그러면 단순히 이제 단독이 아니라 병렬로 쓰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가용성을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UPS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중단이 되지 않고 가용성을 높이려고 하면 고장 난 거를 빨리 고쳐야 되고, 그리고 고장이 안 내게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품 자체가 고장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용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UPS를 보면 저희가 좀 예전 왼쪽에 보는 게 이제 가장 뭐 지금은 나오지 않는 UPS인데, 단일형 UPS 또는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일체형 UPS 이렇게 불렀어요. UPS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전격 용량을 뭐 킬로와트, kV에 나타내는데, 그냥 100kg UPS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요거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뭐 그냥 하나의 UPS가 꺼지는. 근데 요즘 나오는 UPS는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모듈형 UPS들. 그래서 UPS 자체 하나의 UPS지만 요 하나의 UPS 핵심 뭐 아까 말했던 정류기, 인버터, 뭐 충전기 이런 것들을 모듈로 다 쪼개놨어요. 얘가 만약에 그냥 300이라고 하면 얘는 이 안에 100을 3개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얘를 이중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UPS를 하나를 더 뒀었는데, 얘는 자체적으로 100을 이렇게 3개를 넣어서 요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또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이중화를 구성하는 건데, 우선은 UPS는 크게 단일형과 모듈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단일형을 썼을 때는 UPS가 주는 이 전원 공급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하나의 고장으로 이미 위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듈형을 쓰는 이유는 이 UPS가 모듈이 하나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가 커버할 수 있으면 이 전원은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 말은 고장이 더 나지 않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MTBF를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UPS는 단일형 UPS가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가 끝나고, 얘는 하나가 고장 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장이 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안전하게 그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형 UPS보다는 요즘은 이제 모듈형 UPS, 대부분 현재 저희 슈나이더에서도 모듈형 UPS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추세가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은 이제는 기본적인 UPS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럼 이 UPS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중화 구성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중화 구성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UPS 시스템에서 말하는 이중화는 외부 이중화, 익스터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내부 이중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UPS 자체적으로 어떤 이중화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UPS가 뭐 이게 아까 말했던 일체형이든 뭐 모듈형이든 뭐 상관없이 우리는 걔를 UPS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외부로 이중화를 할 거야. 그 말은 처음부터 서두에서 말씀했던 병렬로 난 UPS를 구성할래. 그래서 나는 여기에 연결된 UPS는 100kVA라는 장치를 연결할 건데, 얘 하나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기 싫기 때문에 나
100kg의 UPS 하나를 더 추가해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전원이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을 2배로 낮추는 거죠. 실제 평소에는 이렇게 반반씩 쓰고 있다가 하나 UPS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여기 보이는 100을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200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300을 구성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퍼센테이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중화라고 하게 되면 UPS 자체를 시스템 안에서 실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N만큼의 UPS를 용량을 추가로 하나씩 더 두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2대를 기준으로 할까 3대를 기준으로 따라서 뭐 구성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내부 이중화라고 하게 되면 UPS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모듈형 UPS만 포함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150kg의 UPS라고 하더라도 50, 50, 50 UPS의 모듈로 나눠져 있고 예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핵심 부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나머지 UPS가 이렇게 요 빈 공간을 커버하면서 UPS는 뭐 단순히 알람만 받게 되고 연속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UPS 인버터가 고장 났을 때는 전환 스위치로 절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부식으로 이중화가 되어 있거나 이런 외부식으로 이중화 구성되어 있으면 단순히 요 시스템만 꺼지게 되고 여기 보이는 다른 UPS가 인버터 이중변환 모드로 계속 안정적으로 아까 말했던 클래스 1의 출력 성능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내부 이중화가 되어 있는 모듈형 UPS를 써서 UPS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외부 이중화를 통해 가지고 이 UPS 전체 하나의 한 대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UPS가 커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외부 이중화 방식을 동시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비교를 하게 되면 일반형과 모듈형 UPS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연결하게 된다면 이 UPS는 100kg UPS 기준에 50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분담을 하고 있다가 아주 뭐 사소한 부품 또는 뭐 어떠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뭐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는 고장 포인트는 동일한데 결론적으로는 많이 달라지죠. 1번 UPS는 UPS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일반적인 운영 모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단일형 UPS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스로 절체가 돼서 실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실제 이 UPS는 계속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UPS는 뭐 서비스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여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입력 쪽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부하는 다 셧다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이중화를 외부 이중화까지 같이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모듈형 UPS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2중, 3중화 해가지고 뭐 하나의 모듈이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5개가 커버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시스템 용량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몇 개의 모듈이 고장 날 때까지는 이제 이거에 대한 UPS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PS 뭐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하나의 이 UPS 프레임이 이러한 모듈을 가질 수 있는 개수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듈당 전격 용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제조사는 50kg의 모듈이 10개까지 꽂혀서 500까지 설계를 할 수 있고 하나의 UPS가, 그리고 어떤 제조사는 뭐 30kg의 UPS를 모듈을 5개 가지고 꼽아서 150kg까지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아마 이러한 토폴로지는 다 비슷할 겁니다. 모듈 자체가 부하량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더라도 모듈의 개수에 따라서 부하를 분담하면서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요 부하에는 아무런 이제 임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몇 개까지 끊어졌을 때 이게 모두가 100%를 차게 되고, 근데 100%를 넘게 된다면 뭐 110%, 120%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파 대비 연결되어 있는 부하량이 넘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뭐 가부하 내량에 따라서 뭐 125%에서 뭐 10분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 말은 125%까지는 UPS가 10분간 버티게 됩니다. 버티다가 연속을 하다가 10분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바이패스로 절체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부하까지만 버티고 이제 절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위험성을 2번, 3번까지는 막아주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빠른 조치를 통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UPS를 쓰는 게 가용성을 높이기 위함인 거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또는 우리 시설의 서비스의 양질을 높이는 건데, UPS의 입장만 보았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MTTR을 낮추고, MTTR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리 시간이 짧아야 되는 건데, 수리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했어요. 뭐 하나 고장나면 막 모든 걸 다 뜯어내고. 근데 이제는 모듈식으로 UPS 설계하다 보니까 하나의 모듈 빼고 넣으면서 결국에는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모든 UPS들이 이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신뢰성이 10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UPS 같은 경우에는 50단위로 모듈이 최대 10개까지 꽂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 10배까지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스케일빌리티라고 해서 모듈형 UPS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UPS 용량을 찍어내버리면 그 용량이 고정이 되어버려요. 20kg면 20kg, 100kg면 100kg. 근데 모듈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만큼에 대한 슬롯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5개만 넣어서 모듈을 쓰고 있다가 이거를 7개, 10개, 10개, 즉 모듈의 수량에 따라서 UPS 용량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부하에 따라서 UPS 용량 모듈만 추가해서 실제 유연하게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일체형 UPS 대비 일체형 UPS는 UPS를 작은 거를 큰 걸로 교체를 하든지, 작은 걸 하나 더 사서 붙이든지 이런 공사성 업무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 모듈형 UPS 같은 경우에는 모듈만 증설해가지고 UPS 용량을 증설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연결하는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하량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예전에는 뭐 핫삽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듈형 UPS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듈을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모듈이 이제 부하를 커버를 하는데, 이 고장난 모듈을 교체하는 방식이 아까 전에 제가 뭐 안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외부 이제 서비스 바이패스로 이제 넘겨놓고 UPS를 끄고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끄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이제 그런 가용성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핫스왑 또는 라이브 스왑에 불리는 기능이 뭐냐면 실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고장난 모듈을 빼고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장치가 한전에 노출되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제 작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예전에 저희 슈나이더는 핫삽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시메트라 PX라는 뭐 10여 년 전에 출시된 UPS에서 모듈형 UPS가 출시되면서 고장이 나더라도 이 모듈을 빼고 놓고 하는 것들 됐는데, 한 4, 5년 전부터 저희는 그거에 대한 방식을 일체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 모듈을 넣고 빼는 순간에 발생될 수 있는 아크 플래시가 실제 미국에서 UL에서 안전을 인증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그 안전에 대한 게 보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이제 먼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슈나이더가 먼저 이제 그런 서비스라는 걸 중단을 시키고, 이제부터 나오는 UPS는 전부 다 라이브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크 플래시를 뭐 1.3 평방 센티미터당 1.3 칼로리라고 해서 그거 이상을 절대 넘지 않게 설계를 완료를 하고 UL을 통해서 이제 실제 검증을 받았어요. 그 말은 어떠한 작업자가 우리가 이러한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호 PP라고 하죠. 보호구를 입지 않아도 실제 3도 화상에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그 이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반드시 PP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만 우리가 에너지를 제한을 걸어 놨다 보니까 단순히 뭐 어디서도 말하는 우리는 뭐 살인 상태에서 수압이 가능하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 저희 슈나이더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이브 수압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도 지키고 실제 운영자도 지키고, 또 이런 교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 인명피해 또는 화재에도 예방을 하는 이런 라이브 수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 운영간의 위험성도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유지보수를 통해 가지고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를 단축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다 이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UPS 자체만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슈나이더가 가지고 있는 UPS의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예. 그러니까 물론 뭐 3, 4년 동안 많은 제품이 출시되면서 뭐 예전 제품은 뭐 단종이 되고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이는 게 시메트라 PX라는 제품이고 중간에 보이는 게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90% 이상은 이 제품으로 다 놓고 있고요. 요 라인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EG UPS라고 해서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이제 성능은 이제 저희 슈나이더랑 뭐 슈나이더 서비스라든지 퀄리티를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각각의 라인업마다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우선 요 갤럭시 V 시리즈가 저희의 주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모듈형이자 고성능이자 고효율인 UPS예요. 결국 이 제품은 실제 TCO에서도 이제 OPEX, 그러니까 운영 비용에 많이 초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뭐 밑에 보이는 요 EG 라인업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10년을 사용했을 때는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4년, 5년이면 그 전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네이밍이 예전에는 좀 많이 복잡했어요. UPS의 네이밍이 이게 사실은 어떤 제품이고 이 UPS는 용량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네이밍을 되게 심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V 시리즈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UPS마다 뭐 하나의 이러한 UPS가 뭐 1부터 100까지 다 하면 되는데 이러한 UPS의 전격 용량인 킬로와트가 증가가 할수록 사이즈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지금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작은 UPS는 뒤에 S를 붙이고요. 큰 UPS는 L, X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 뭐 미디엄, 뭐 라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몰이라고 하게 되면 뭐 한 150kW까지, 미디엄이면 200kW, 그리고 라지면 500, 그리고 저 X 같은 경우에는 실제 1.5MW, 1500kW까지 저희가 UPS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EG 라인업도 뭐 조금씩 좀 구성은 다릅니다. 뭐 40, 뭐 200, 600 나눠져 있고 실제 뭐 좀 라인업의 좀 포지셔닝은 저희가 요 갤럭시 V랑 EG UPS 사이에 있는 EG UPS 3상이라고 모듈러 3상이라고 최근에 출시된 것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이는 갤럭시 V 라인업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2년 전에 좀 출시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갤럭시 VX가 슈나이더가 실제 수행하고 납품했던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에는 저희 VX 시리즈가 납품이 되었고 최근 뭐 2년 그리고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세 번째 보이는 요 VL이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결국에는 뭐 신뢰성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뭐 성능, 퍼포먼스.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말하는 그 효율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요즘 비즈니스에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뭐 ESG 경영이랄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슈나이더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의 것도 잘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좀 먼저 한 발 앞서 나기 위해 좀 이 UPS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을 지금 그런 라인업, 그런 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고객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